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동쪽 계획법의 기본적인 문제를 활용하여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탕 배달하기 문제는 백준 온라이너의 동쪽 계획법 알고리즘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기본 문제라는 뜻이죠. 자,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봉지가 3kg 크기의 봉지와 5kg 크기의 봉지가 있다고 합니다. 설탕을 배달해야 되는데 더 적은 개수의 봉지로 설탕을 배달하고자 합니다. 설탕을 정확하게 nkg 배달해야 될 때 봉지를 몇 개 가져가면 되는지 그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입력값을 보도록 할게요. 첫 줄에는 n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n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00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그럼 출력값은 배달하는 봉지의 최소 개수를 출력한다. 그런데 만약 nkg을 만들 수가 없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쪽 계획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순서를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순서 1. 계산된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 D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야 됩니다. 순서 2. 정의한 DP에 따라 관계식, 즉 점화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한 점화식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원하는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점화식을 설계하거나 정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의한 점화식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상형식과 하향식 동적 계획법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리스트 DP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리스트 DP의 구조는 DP에 저장할 값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구조가 1차원이면 중첩되지 않는 방법문이 쓰이지요. 그런데 리스트의 구조가 2차원 또는 3차원일 경우에는 대체로 반복문이 2중으로 중첩되거나 3중으로 중첩되는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복문이 중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입력수, 특히 n의 크기에 따라 제한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 DP를 정의할 때 고려사항은 당연히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DP를 이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바로 이렇게 제가 넣어 놓았는데요. DP의 I는 Ikg의 설탕을 담는 최소 봉지 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의 요구사항과 지금 맞닿아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정의한 DP를 활용하여 점화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Ikg이 있을 때 3kg 또는 5kg의 봉지만 사용해야 됩니다. DPI의 정의에 따라서 Ikg의 설탕을 담는 최소한의 봉지 수라고 하면 DPI는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3kg짜리 봉지를 사용했다고 하면요. 한 번 사용했을 때 남은 설탕의 양은 I-3kg입니다. 이를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DP의 I는 I-3kg의 설탕을 담는 최소한의 봉지 수에다가 방금 Ikg에서 막 3kg짜리 하나 담은 그 봉지 수 하나를 더 더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5kg짜리 봉지를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5kg짜리 봉지를 한 번 사용했을 때는 남은 설탕의 양은 I-5kg이죠. 이를 다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I-5kg의 설탕을 담는 최소한의 봉지 수에다가 더하기 방금 한 번 사용한 봉지의 수를 더하면 DP의 I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I kg의 설탕을 3kg 봉지로 사용해서 I-3kg의 설탕으로 만들지 5kg의 봉지를 사용해서 I-5kg의 설탕으로 만들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최소한의 봉지수로 나오는 경우를 정하면 됩니다. 이를 점화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의 I는 이제 최소값을 비교해 주는 민함수라고 해서 두 가지 중에서 최소값을 비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DP의 I-3과 DP I-5를 비교한 값에 방금 덜어낸 봉지의 수 1을 더하면 이제 I kg을 설탕을 배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지 수가 됩니다. 자, 이제 설계한 점화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향식 동적계획법 코드입니다. 먼저 변수 inf에는 이런 식으로 9999만 9999를 저장했습니다. 이는 설탕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큰 수로 저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리스트 dp의 입력값으로 주어지는 범위는 최대 5000보다는 넉넉하게 5000호로 만들고 inf로 초입값을 설정합니다. dp에는 설탕 배달의 최소한의 봉지수가 저장됨에 따라 만약 배달이 된다면 inf보다 작은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inf 값, 그 값이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3kg짜리과 5kg짜리 봉지로는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f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i가 있는데요. 이 i가 0인 경우에는 배달하는 설탕의 양이 없으니 최소한의 설탕을 배달하는 봉지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dp의 i가 inf가 아니면 리스트 dp에 배달할 최소한의 봉지수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재기호출을 하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만약 dp의 i가 inf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설탕 I kg을 배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지수가 계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코드 함수에서 f-3 그리고 f-5와 같은 이러한 재기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반환된 값에는 각각 1을 더해 준 후에 그 다음 민함수를 활용하여 두 값을 비교하여 I kg의 설탕을 배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봉지수를 결정합니다. 이 값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트 dp의 i에다가 저장합니다. 16번째 줄에 함수 f에 설탕의 양 n을 파라미터로 호출하게 되면 nkg의 설탕을 배달하는 최소한의 봉지수가 이 res에 저장이 되고요. 만약 res가 inf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는 설탕을 배달할 수 없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을 출력하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의 봉지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상향식 동적 계획법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inf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리스트 dp도 똑같이 설정을 합니다.
사용자에게서 받은 입력값을 변수 n에 저장합니다. dp의 3은 1, dp의 5는 1로 저장하는데 dp의 3을 1로 저장하는 것은 3kg짜리 설탕을 배달할 때 최소한의 봉지수는 한 봉지라는 것이죠. dp의 5는 5kg짜리 설탕을 배달하는데 최소한의 봉지수도 1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복문을 활용하여 점화식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을 리스트 dp에 차례대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반복문이 끝나면 dp의 n은 inf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배달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의 봉지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도 이 문제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